네, 책 읽어 드리는 프로젝트 2권의 9번째, 그러니까 벌써 24번째가 되었네요. 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꼭 읽고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쓴 책이라서 제가 말하기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책은 한국사에도 이제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있다고 칠 적에 이게 대한민국 태동의 역사라서 근대사로는 아주 드물다고 봐요. 아주 정밀하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참 욕심 같아서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그 서재의 중앙에 이 책이 꼽혔으면, 작가들 욕심 없이 처음에 쓰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쓴 책인데, 오늘 영상은 좌우지간에 대청호 지난번에 보시던 거, 이게 근데 중간에 시간이 안 맞으면 꺼지더라고요. 그럼 누가 꺼졌다고 하거나 엔지니어가 있어 이걸 바꿔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단점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간에 대청호 주변의 문화재 단지를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 영상에는 20만 년 전에 홍수 그 아이의 그 유골이 복원해 놓은 게 나옵니다. 이게 이 세계사에 유명한 그런 것도 여기에 있어요. 이제 보시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오늘 9분인데 제가 오늘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서울 갔다 왔는데 고속버스에서 잠을 자서 그런가 별로 피곤한 줄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인성학 연구 시리즈가 6권인데 4권이 왔다고 말씀드렸고, 안 왔던 2권이 마저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박미서하고 저하고예요. 제자학 이야기고요, 여성학 이야기고요. 여성학하고 제자학하고 이야기가 교정본이 또 왔습니다. 이것도 어느 기회가 되면 책을 써놓고 이런 책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출판사가 광고를 하려면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광고를 하기도 쉽지 않고, 광고해서 또 흥행이 맞을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책 쓰는 것도 보니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알리느냐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이 책을 참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공유하느냐가 중요해서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 읽으려면 이게 75부작이니까 75일 걸리잖아요. 이제 하루에 2편, 3편 읽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좀 빨리 해서 첫눈 오기 전에 월남 이상지 선생 5권을 끝을내려고 하는 중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거 마침 또 이야기가 나오네. 자리가 나오네. 월남 이상재 선생이 사시던 죽천 박정량 댁이 그 흔적이 없습니다. 후손들도 서울대 석좌교사로 계시던 박동서 명예교수님 돌아가셨죠, 물론. 그 집안 후손,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부원장, 오늘 작년체증에는 부원장 했었는데 요즘에 확인 안 해와서 모르겠는데, 박찬수 교수, 이런 분들도 박정량, 박재근 대감의 사가를 모릅니다. 찾다 못 찾는다는 걸 반남박씨 종중이고 다 검색한 결과 이 집을 모델로 그냥 한 거예요. 그게 1권에서 나왔었죠. 들어가는데 이게 말을 매는 자리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 행랑아범이 살고, 이 집을 모델로 한 거. 들어가면 이제 이 집이에요. 그게 나오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제9부 1번을 자세히 보니, 유람단의 1번 행적, 유람단의 1번 시찰과 귀고, 이 바다 현해 타는 손바닥이다. 귀환선, 군사들 월급 10석달이 밀려 임모 곤란으로 비화되다. 3일 천하로 끝난 갑신 정변.
예, 구부의 작은 제목까지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부, 제9부, 2권 제9부입니다. 유람단의 일본 행정. 오사카에는 5월 12일에 도착하여 일본 애무성 관리의 영집을 받은 후에 여러 날 머물며 조직소, 포병공장, 박물관, 여학교와 여성들이 일하는 공장, 맹아학교, 주동기소, 수륜기 제작소 등을 돌기 시작하여 약 석 달 동안 일본에 체제하면서 도쿄, 오사카 그리고 때로는 이와 인접한 지방에까지 나가 문교, 내무, 농상외무, 대장, 군부 등 각 성의 시설과 세관, 조폐 등의 각 분야의 제사, 잠업 등에 이르기까지 시찰하였다. 지금 박정양 월남이 상제 62명이 신사 유람단으로 일본에 가 있는 그 과정이죠. 예. 일본의 정부 수뇌들과 접촉하고 각기 분담하여 정부 각 부처의 실무를 자세히 조사했는데, 죽천은 내무성 및 농상무성, 민족묵은 애무성, 어윤중은 대장성, 조준영은 문부성, 엄세영은 사법성, 강문영은 공부성, 홍영식은 육군, 이현영은 세관 등 각기 담당 분야에 대하여 책임지고 시찰하여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왜입니까? 한국이 이제 신문명을 받아들이려니까 대원군의 수구세력 모르게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올려서 은밀하게 이제 개화정책으로 가기 위해 일본에 가서 서양 신문을 받아들인 개화된 것을 보러 간 거예요. 5월 25일 일본 도쿄에 도착하여 총 74일간 체류하면서 일본 정부의 각 분야를 시찰했다. 도쿄는 보이느니 전부 들판과도 같다. 천황이 산다는 황건은 알고 있던 대로 에토시대의 성으로서 사방을 깊이 파 호수안의 섬과도 같다. 동경만의 바다는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 자주 침소되고 거리는 모두 조선처럼 흙집이 아니라 나무 판자로 지은 집들이다. 단원들은 자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일본 고위다 관리들이 줄을 이어 영접에 최선을 다한다. 5월 25일 도쿄에 도착하여 8월 29일 균 7월 5일 날 부산 금정산성 김한기와 초량 거민들을 만나기까지 귀국선 100길 소요 날짜까지 합쳐 90여 일을 넘기는 사이 각 위원들의 활동은 활발하여 편히 쉬는 영일이 없었다. 있었다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주선해준 일본인들 개인집에 머물렀을 때뿐이다. 또 하나는 누구도 아픈 사람이 없었다. 마침 우기가 겹치고 태풍이 자주 와서 집에 갇혔었을 뿐인데 몸이 아픈 일은 없었다. 나가나 들어가나 일본인 관리들이 찾아오고 앞장서서 갈 길을 안내하고 거처에 불편이 없도록 주선해 주었고, 오후 반은 점심 일일이 명가를 찾아 극진하게 대접해 주어 잘 받았다. 측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내내 죽천과 월남 일행을 수발던 사람은 애무성 대서기관 차관급 미야모토다. 미야모토는 70일이 넘는 날에 거의 절반이라고 할까, 지하 20일 이상은 죽천 일행을 보살피는데 전력을 다했다. 내무성 대서기관 니시무라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농상무성을 비롯한 일본 관리들의 영접은 극진의 도를 넘길 정도였다. 거의 전념한 애무성의 미야모토는 유람단을 위해 전권 특명을 받았다고 보일 정도다. 역시나 사근사근 친절하다. 참 자상하고 예의 바르고도 겸손하다. 게다가 어디로 보나 지식인이다. 사무라이가 아니라 완전 조선의 선비와도 같은 심성을 가져 의젓하고 믿음직스럽기도 하다. 월남은 문득 배 안에서 했던 일본인의 잔인함이 실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일본인 문관 전형인 미야모토를 통하여 죽천과 월남은 동경을 꿰뚫어 보게도 된다. 그러나 무관은 얼마나 다른가를
차츰 역사는 보여줄 것이다. 다음, 유람들의 일본 시찰과 귀국. 월남의 한 산집에는 관아에서 매달 금음이면 2가마니의 쌀이 운반되어 온다. 가을에 쌀 2가마니하고 봄에 보리 2가마니가 오다가 별안간 한 달에 2가마니씩의 쌀이 오다니 여간 많아진 것이 아니다. 아내 월효는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전심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때로는 해초리를 옆에 두고 호리면서까지 가르친다. 월남이 힘들게 벌어오는 이때 공부에 게으르면 고생하는 것이 허사가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아내 된 도리이며 어머니가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다. 월남은 지금 31세, 월효는 34세, 승린이와 승간이는 14세, 10세, 8세가 되어 셋이나 먹이고 가르치는 일은 만만치 않다. 월남이 죽천을 따라 도쿄에 온 지는 지금 석 달이 넘어섰다. 다시 일본으로 가보면 예무성이라고 하고 내무성이라 하고 대장성이니 농상무성이라 부르는 일본의 정부 조직은 영의정, 우의정이나 이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라 부르는 조선과는 다르다. 미오무토나 이시무라 등 체제와 순방한 내역을 맡은 일본 관리들의 직분도 달라 벼슬자리에 앉아 수염을 쓰다듬는 느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느낌이 들어 조선과 모든 것이 다르다. 일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아니다. 어디로 보나 진심을 담아 열심히 보여준다. 어디를 그렇게도 많이 다니고 무엇을 그렇게 많이 보았고 조선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적어가고 있다. 어디서 잠을 자고 누구를 만나 무엇을 먹고 까지 등등. 일본에서의 여정은 놀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바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해 날짜별로 적어가니 점점 두툼하게 쌓여지고 있다. 죽천만이 아니라 각 11명의 위원들도 모두 열심히 다니고 보고 적고 읽어 각각 자기들만이 아는 기록을 한양에 가서 모두 모아 고정임금께 올릴 기초자료의 초고를 만들 것들이다. 각 위원별 숙소가 다르지만 전원이 만날 때도 있고 일부만 만날 때도 있고 각 위원 간의 소통 문제도 미야무라 예무성 대서기관이 일일이 알려준다. 머물었던 약 2달 보름간의 일정을 요약하면 4월 28일 도쿄 천곡사에서 유숙하다. 5월 1일 원로원과 예무성에서 영점 나오다. 5월 3일 미야모토의 안내로 박람회장을 가다. 5월 4일 미야모토의 안내로 신다의 루원에 가다. 5월 5일 내무성 농상무성 관리와 만나고 공사관에 가다. 5월 6일 일천황 참이 이또 히로부미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어구나 만나지 못하다. 5월 12일 내무성 이시무라 구로다 등 3인의 영접을 받고 종육장 대지사육장 종자사육장에 다녀오다. 5월 13일 공부성의 안내로 기계제작소를 방문하고 구로다와 전신국에 가서 권소지장 일본 이름이에요 을 만나 오찬을 하다. 5월 13일 박람회 대회 회장을 만나다. 5월 16일 원로원 대서기관 모리야마를 만나다. 5월 18일 이토 히로부미를 그의 집에 가서 만나다. 5월 19일 히비야에 가서 육군 군제를 배우고 다른 기계 제작소에 가고 다른 종육장에 가고 20일에는 해군 경조정 제작 법칙을 손해 일본 사람 이름이요 손해에게서 설명받다. 5월 21일 문부성 사범학교와 여자사범학교 지금 이것은요 죽천 박진영 대감이 써놓은 일기책을 번역한 겁니다. 이 한국에 이런 정밀한 자료가요 이게 지금 있는 줄도 잘 몰라요. 제가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받아서 번역한 거예요.
5월 21일 문부성 사범학교와 여자사범학교, 신차사범학교도 가다. 5월 22일 경치청에 가고 조선 책략을 쓴 중국인 황춘원 조선 책략의 저자를 천국 공사관에서 만나다. 5월 25일 천주 제사소 실공장이죠. 가다. 5월 28일 무관 나가노의 안내로 내무성 농상무성에 들려 양잠소에 가다 외치는 곳이에요. 5월 25일 밑다에 있는 종육장에 가고 병마회에 가고 미스이 은행에 가다. 6월 2일 문부성 교장 우찌무라와 오찬하다. 6월 3일 학습원 원장의 영접을 받다. 6월 4일 감옥사 교도소죠. 감옥사 방문하다. 6월 5일 예무성 미야모토의 안내로 우에노 박람회에 가다. 6월 9일 농업학교에 가다. 6월 10일 하나부사 주한 일본 공사를 만나 해군성 배 군함 제작소를 가다. 9월 11일 우도 마마죠. 천연도 연구소에 가다. 6월 13일 왕자촌 제사소와 수목시험장에 가다. 이 자세한 것이 다 있어요. 예. 우리가 개화를 받아들일 당시에 그 어려운 그 마음 씀씀이들이 그대로 녹아나 있는 이야기들이죠. 6월 13일 우에노 공원, 저는 다 가본 곳이에요. 우에노 공원도 거기 이제 일본 국립중앙박물관이 우에노 공원에 있거든요. 6월 14일 우에노 공원 청량원에서 오찬하다. 6월 16일 하나부사와 만나다. 6월 20일 일본 제1은행에 가다. 6월 20일에서 29일까지는 예무성, 내무성, 농무상성 대서기관과 국장들의 안내를 받으며 마침 그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기를 그들과 보내다. 7월 1일 구 대마도 도주의 사가 집을 방문한 후 도쿄부 지사를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다. 7월 3일 신학가와 소재 유리 조작소 유리공장이죠.를 방문하다. 7월 4일 예무성의 추청으로 우에노 공원 2궁에서 오찬하다. 7월 5일에서 13일까지 연일 예무성, 내무성, 농상무성 관리들과 만나다. 7월 14일 수원들과 수행원이죠. 수원들과 일본 통역관들과 헤어져 화륜차와 화륜선을 타고 도쿄 최동방 요코스카에 오다. 예, 요코하마 다음에 저 태평양 쪽입니다. 저도 여기도 가본데요. 다. 요코스카에 오다. 7월 15일 요코스카 해군 조선소에 가고 관세관에도 들다. 예, 요코스카는 바다의 배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상당히 대단한 곳이에요. 배가 많기로. 7월 17일 바람이 불고 비가 많아 이제 풍우대작이라고 해놨어요. 보면 저 일기에 풍우대작하다. 7월 19일 효고, 이것도 도시 이름이에요. 효고로 오다. 7월 20일 효고 현령 집안관장이죠. 방문을 받다. 7월 24일 조승묵, 홍영식 등 타 위원들이 효고로 도착하여 속속 만나다. 7월 21일 미쓰비시 회사의 화륜선 천세환호에 올라 귀국길에 접어든다. 윤 7월 1일 혼슈 본주죠. 본주 동남부 나가사키 인근 992 지점 배에서 자다. 예, 거기 그때 그 다 곁들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요점으로 그 일정만 날짜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독서를 하신 분들께 어떨까 몰라서 저도 신중하게 인용한 거예요. 다음 현해탄. 이 바다는 손바닥이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뱃길.
귀한 선이다. 부산에 도착하면 다시 암행어사가 되어 각자 갈 길이 다르고 가는 곳도 다르다. 해안에서는 끼리끼리 삼삼오오 모여 일본에서 보고 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도 받는다. 친절하기는 해. 왜 그렇게 친절히 몸매 배웠지? 아니면 일순간에 칼이 번뜩이고 죽이거든. 그들의 상냥함은 언제 찌를지 모를 사무라이 무라가 그렇게 만든 것이야. 배추, 무가, 야채 모양은 같은데도 무슨 맛이 다르더라고. 오찬이고 연애라고 말만 그럴듯해봤자 나오는 음식은 한 가지 아니야? 큰 그릇에 담아 가운데 놓고 덜어들 먹는데 스푼이 없이 젓가락으로만 먹으면서도 대단한 연애라고 하다니 음식 같지도 않고 모두가 병아리 물 마시는 듯 소식을 하니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도 말끝마다 오이씨 오이씨 하는 것을 보면 오이씨는 맛있다는 말입니다. 일본 음식은 보면 음식은 조선이 최고 아니야? 집이 작지? 사람도 작지만 정말 오밀조밀하고 온돌이 없어도 겨울에 춥지는 않은가? 조선보다 남쪽이라 그렇겠지? 그래도 우리처럼 수수깡집은 없더라고. 아, 비가 온다 해도 어쩌면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래도 별 홍수는 안 나는 게 이상해. 조선에 그 정도의 비가 오면 난리가 날 거라. 난 지진 때문에 힘들더라고. 지난번 하루는 하룻밤에 몇 번을 몸이 댕구레지를 치는데 그거 정말 힘들더구만. 모두들 일본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꽃을 피운다. 월남도 이 사람 저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한다. 특히 아직 20살도 안 돼 월남보다 16년이나 연하의 아주 어린 유학 윤치호 현재 16세와 많은 이야기를 한다. 어윤중과도 교리요 홍영식 나리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망망한 바다를 오랜 시간 혼자서 바라다 보기도 한다. 바다는 어디에서 얼마나 큰 물샘이 있어 마르지 않는 것일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기는 사이 어차 어린 상제가 튀어나와 곁에 앉는다. 월남 형님, 엉뚱한 생각은 그만두시고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래, 좋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 돌아가 임금님께 무엇을 어쩌면 좋겠다고 하시렵니까? 그건 내 목이 아니다. 누구 목이십니까 그게? 그게 내 목이라면 내가 왜 무슨 걱정을 하겠느냐? 만약 내 목이라면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원참 쓸짤데 없다. 되지도 않을 생각을 해서 무엇하겠느냐? 그럼 죽천 참판 대감마님께 물어보시면 무슨 말씀을 해드릴 것이며 일본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물어보실 일이 따로 있지. 이번에는 물으실 게 아니다. 참내. 그럼 하고 버릴 말이라 해도 저한테라도 말을 해봐 주세요. 하고 버릴 생각을 왜 하라고 성하냐.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자. 어린 상제가 떼를 쓰는데 월남은 생각이 없다. 그러다가 문득 혼자서 그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엉겁결에 접어들었다. 첫째는 정부 조직은 일본처럼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우리 조선의 정부 조직에는 예무성이라는 전부 개혁, 외교, 개화 분야가 없어. 여기서부터 잘못되었고 농상무성이나 공무성이 있어야 하고 모든 부서를 성이라고 하거나 부라고 바뀐 아예 편제를 다시 짜야 한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예무성이 있으면서 교육성이 있어야 하고 문호를 열어 외국에서 빠르게 앞서가는 신문화와 교육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본 것에서 기억이 남는 것은 이번 도쿄 체제 기간 내내 거의 동행하다시피 한 미야모토다. 미야모토는 왜 우리 뒤를 놓치지 않고 열과성을 다했을까? 그것은 오라는 뜻이다. 배우라는 뜻이다. 오면 가르쳐줄 테니 돈을 대라는 것이다. 가르쳐주는 것도 백성에게 받는 세금과 같은데 외국인이 와서 배운다면 수익금이 가치가 달라 그대로 부수입이 된다. 그뿐인가?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수하가 된다. 제자는 스승을 닮기에 제자가 많으면 스승은 강해진다. 구태여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제자는 스승을 받들게 마련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가 되면 마음이 일치해져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결국 친하게 된다. 이때 젊은 윤치원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이라는 말도 했다. 뒤한선.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한다면 이번 일본에서 본 것은 나라의 힘이다. 영상 꺼질까봐 신경이 쓰여요. 우리 조선은 오지도 못하게 하고 내보내지도 않는다. 배우는 것이란 글방과 학교가 아니면 개인 스승을 만나야 하는데 소년이 100명이라면 배우는 소년이 10명도 안 되고 배우는 것이 전부 글 공부뿐이라 농, 상, 공에 대해 가르쳐주지도 배우지도 않고 있다. 이럴 게 아니라 소년이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배울 수 있도록 나라가 돈을 주어 선생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 돈 없는 백성도 공짜로 공부를 할 틀을 짜야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이분이 한국에 처음 교육부를 만들고 처음 교육부 장관을 하신 분이에요. 이때부터 이런 것이 눈에 이렇게 젊어서부터 나중이죠. 나중에 되시죠. 이런 생각에 잠기는 사이 죽천대감께서 다가오셨다. 이보시게 월남 무슨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하시나? 아까부터 하도 넋이 나가 있어 내가 보고만 있었네. 아닙니다 대감마님. 왜 무슨 고민이 많은가? 또 고향의 부모와 처자 걱정하는가? 아닌데요. 그래 아니면 됐고 해봐야 별수가 없으나 이제 돌아가면 무슨 수가 생기지 전같이 답답하게 하겠는가? 저도 이번 일본 유학에서 견문도 넓어졌지만 제 앞길도 넓어질 것 같은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이제 계속 녹을 받을 길을 찾아보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예 대감마님. 그런데 그게 걱정이 아니라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 말해보게. 나라가 튼튼해서 애침에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이것이 걱정입니다. 나라만 튼튼하고 강력해진다면 설마하니 이제 대감마님도 계시고 특히 이번에 나라를 대표해서 일본까지 갔다 왔는데 일자리가 없겠습니까? 거참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만. 예 엉뚱하죠. 저야 원래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맞아 엉뚱하고 말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라가 영 불안하고 걱정되는가? 대감마님은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저도 걱정하지 않을게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면 안 해? 예 하지 말라 하면 않고 딴 생각이나 하겠습니다. 그래 왜 걱정하는데 이유가 뭔가 갑자기. 일본에 와보니까 충격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힘이 약하고 일본은 너무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쩌면 좋겠다는 결론이라도 나는가? 백성들의 어린 자식들 전부를 가르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주먹이 강하지 못하면 무기가 강하든지 무기가 강하지 못하면 머리에 든 지식이라도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약골입니다. 일본은 강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저 힘과 조직으로 우리 조선을 삼키려고 대든다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 걱정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네 또 시작이라고만. 그런 얘기를 하면 다음에 하지.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송구할 건 없어. 문제는 그게 우리 둘이나 여기 온 62명의 힘으로도 어렵다는 것이 문제지. 우선은 재원일세. 돈이 있어야 우리의 의식도 달라지게 할 수 있지. 내리면 다 흩어져야 하고 흩어지면 만나기 어렵고 만나면 피차 갈 길이 살 길이 다르니 넉넉해야 모여 토론도 하고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데 수백만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다른 문제라서 나도 머리가 안 풀려요. 그러네. 나까지 머리 아프기를 바라는가? 그러면 돌아가 집에서 아파야지 지금은 아니야.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바다 구경이나 하세. 서해 바다하고는 빛깔부터가 다르고 너르기도 다르고 웅장하기도 다르지 않은가? 그러니 이 바다에 100배도 넘는 태평양 넘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이번에 본 곳에 아마 100배는 더 충격이 클 것입니다. 자네는 과연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면 내가 속으로 이미 했던 생각이 그것이었네. 그러세요? 그럼 미국을 가봐야 한다는 생각도 하셨습니까? 옳거니 내가 일일이 자네한테 속내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가? 예, 미국입니다. 제가 볼 땐 미국이에요. 맞아, 미국을 가자고. 난 이미 미국에 갈 결심을 하고 있네. 하나 주상께서 선뻑 미국이라고 말씀을 전하께 선뻑 미국이라고 말씀 올릴 계제가 아닌 것이 우려일세. 대감마님, 미국에 가자고요. 조건은 저도 데리고 가주시는 거죠. 이 바다, 이 파도, 이 배 아시겠지? 그리고 일본의 문화적 발전, 우리가 건너고 건너가는 이 바다는 손바닥이야. 근데 이런 곳에도 우리는 기가 넘어가 버렸네. 그러나 미국에 갈 배도 없고 돈도 없고 첫째는 갈 머리가 없네. 미국까지 하면 당장에 역적으로 몰리지 않겠는가? 나라만 탄탄해진다면 저는 이제 공부하고 녹봉받고 처자식 걱정 안 해도 될 자신 있습니다. 근데 왕실의 대감마님 같은 머리가 없으니 사실은 그게 걱정입니다. 자네가 걱정을 한다면 방법은 나올 걸세. 예로부터 조선은 천국에 의지하고 존재했는데 지금 천국도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미국이야, 미국. 어찌 미국뿐이겠습니까? 힘은 없으나 땅은 큰 나라들도 다 오고 가야 나라가 커질 것입니다. 그것도 나하고 생각이 같네. 이러는 사이에 부산 초량항에 도착한 것이다. 음력윤 7월 2일 초량항에 도착한 일행은 가기 전에 만났던 정부 각 관리들과 만나며 이제는 경상좌도를 거쳐 한양으로 간다. 철영도, 그 당시의 영도, 절영도, 금정, 양산을 거쳐 김해, 밀양, 경산, 대구읍을 오니 초열흘이다. 열하루부터 대구읍 파괴사에 머물며 수정문부, 일본에서 기록해온 문서 정리, 수정문부에 들어가 28일 되어 안동 장천에 도착하였다. 상주 낙동과 문경, 죽산 죽해에 대해서 또 하루를 묵고 용인 봉동에 도착하여 선영에 절하고 경성 남문에 가까웠으나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홍제원 이춘식 사가에서 이틀을 보내고 로호 화장사 절의 구지명이에요. 머물며 다시 문서 정리로 머물다 보니 윤 7월도 지나 8월 열 이틀이다. 8월 13일 흥인지문 밖 동대문 밖 안정사 부근에 머물며 열 하루 동안 문서 정리하는 일을 하여 여러 권의 문서책을 만들었다. 음력 9월 초하루가 되자 홍영식 승지와 민종묵 승지가 돌아와 합류하고 9월 열흘에는 견원릉, 숭릉, 원릉, 경릉을 선배한 후 창덕궁 고정림궁 앞에 진전할 날이 9월 열이틀이었다. 진전한 날이 9월 12일이었다. 죽천은 여행기인 문견기록과 함께 시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정에게 제출했다. 이들 기록은 100여 책에 달하는데 시찰 기료와 견문사전료로 크게 구별된다. 중앙정부의 각 관서를 비롯하여 포병공창,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골고루 조사한 방대한 문건이 책으로 묶여진 것이다. 이 많은 자료를 가져오시다니 내 아무리 바빠도 하나도 빼지 않고 잘 보리다. 죽천이 고생이 참 많았소이다. 그리고 승지와 교리, 수사 모두 한번 같이 들어오세요. 고정은 만족한 눈으로 만면의 웃음을 띄우고 죽천을 맞으니 죽천의 어깨가 이제야 스르르 내려온다. 장장 9달 가까운 날들, 그간의 긴장이 풀려내리는 것이다. 사흘 후 9월 보름날은 중전마마의 탄신일이 지나고 열흘이 못 지나 죽천은 그만 아차 자리에 눕고 말았다. 네. 영상이 이거 몇 분 남았나 모르겠네. 그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영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상을 하나를 자르고 다음 영상으로 명성황후 생가로 넘어갑니다. 명성황후 생가인데요. 명성황후 생가하고 지금 맞네요. 이게 지금 이모군란이 나오네요. 명성황후 참 이모군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장원으로 피난을 오셨던 분이고요. 여주가 여가 생가입니다. 생가에 우리 아이들하고 갔던 그 영상이네요.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다음 군사들 월급 10달이 밀려 이모군란으로 비화되다. 임금이 궁을 떠나 피난 간 일은 있었던 일이다. 소리가 클까요? 있었죠. 임금이 몽진 간 일은 있었죠. 그러나 어엿한 중전이 있고 임금과 궁이 있는데 혼자 중전이 궁을 떠나는 유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명성황후 민씨가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군사들 틈을 빠져나와 충주로 피난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친척 충주목사 민흥식은 민자영을 노은면 금병산 현재 궁망산 770m 아랫마을에 숨겼다. 금병산은 누구도 찾기 어려워 충주에서도 금병산에 올라 앙성 또는 멀리 여주벌판을 바라다 본다. 한 줄을 빼먹었네요. 충주에서도 외진 산골마을 노은면을 기슭. 민씨는 여기 민가에 숨어 다시 읽겠습니다. 친척 충주목사 민흥식은 민자영을 노은면 금병산 현재 궁망산 아랫마을에 숨겼다. 금병산은 누구도 찾기 어려워 충주에서도 외진 산골마을 노은면 짓을. 민씨는 여기 민가에 숨어 매일 험한 금병산에 올라 앙성 뜰 멀리 여주벌판을 바라다 본다. 금병산에 오르면 한양까지 가마득하지만 막힌 산이 하나도 없어 대궐에서 혹 연기라도 나지 않나 한양이 궁금하여 매일 올라가는 것이다. 민자영의 피라는 군란이 일어난 까닭에서다. 민씨 외척들이 정권을 잡자 채측근 병조판서 민계모가 군사들에 의해 사살되고 무기고가 탈취하는 사건의 모든 원인이 민중전의 개화정책 때문이라고 크게 분노한 군사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터진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모군란이다. 이모군란은 살아있는 명성황후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장사까지 지내는 어이없는 일로 비화되었다. 1873년 고종의 친정선포로 10년을 은거하던 대원군이 군란을 진화하여 가라앉히기는 했으나 수급파 진화차 참여한 청국군대는 대원군마저 천국으로 납치해 간다. 3년 만에 돌아오기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민중전의 장례까지
치른 것, 당대 권력의 양축이 둘 다 무너진 역사에 없는 큰 사건이 터진 것이다. 민자영은 밀란이 가라앉은 줄 모르고 금방산 아래 놓으면 거주지에 오래갈 것으로 여겨 민흥식의 빗물 지원으로 새 집을 짓는다. 커다란 추추돌을 깎아 기초를 놓고 은거할 작은 오두막이나 좋은 집을 지어 상량식을 하고 곧 새 집으로 이사하려 할 때 대원군이 납치되고 군란이 찾아들어 50일 만에 환궁하였다. 관추석은요, 노은면에 이 명성하고 생가터가 있습니다. 유허비하고. 나라가 부서질 대로 부서진 것이다. 임금이 심히 나약한 것이다. 민씨와 예책의 정치 참여로 민심과 군심까지 등을 돌린 것 결과다.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의 결과이며 급진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구파와의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나라가 혼미 상태에 빠진 것이다. 월남의 나이 33이 되던 해 6월의 일이다. 나라가 무엇이냐? 국토와 백성이라면 백성이 먼저라 할 때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은 군사다. 그러나 만약에 군사들이 월급, 당시 말로는 굴려죠. 굴려를 못 준다 하면 나라가 온전할까? 1882년 고정 20년 나라에서 군사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국가재정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왜 월급을 못 주느냐? 이 문제는 간단치 않지만 첫째는 줄 돈이 없고 둘째는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명성하고 민씨 일가들이 나라 국간을 거머쥐고 사복을 채우는 탓이라고 보는 것이 군사들의 눈이다. 하여 월남이 일본 신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돌아오기도 전 1882년 그해 6월 9일 무형 군병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군과 함께 민들까지 합세하여 경기가명, 포도청, 의정부는 물론 민씨세력, 개화파, 관리의 집, 일본 공사관, 새로 창설되는 별기군,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식 군대를 별기군이라 하거든요. 까지 습격하고 민씨 일파와 협력한다는 이유로 일본 공사를 죽이기까지 했다. 벌써 언제부터였지? 밀란에 밀란이 꼬리를 물었으나 이번처럼 군란이 발생하여 이렇게 큰 폭동이 터진 일은 거의 없었는데 군대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군대가 들고 일어나면 이건 못 것이죠, 뭐. 예, 지금 군인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 쿠데타 비슷한 건가요? 예.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나라를 허무는 일에 총동원된 이 사건은 당시 조정이 얼마나 허약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강화도 제약 체결로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점차 붕괴되고 대신 국내 정세는 문호 개방을 지향하여 개국과 개화 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권은 대원군으로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와 고적 임금과 명성황후 측의 척족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로 양분 대립하고 있으며 통상외교 노선은 민식 측 정권이 추진한 문호개방 정책에 따라 일본을 비롯한 구미 지구과의 통상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때마침 5군영제를 2군영제로 바꾸게 된다. 5군영제란 훈련도감, 용호영, 금이영, 어영, 총육영의 5영으로 된 군사편제를 말하고 육해, 공군, 해병 등 이런 식이에요. 말하고 이를 무의영, 장어영 이렇게 두 개의 편제로 바꾸는 것이 이영이다. 이군영이죠, 그것이. 이군영이 반포되자 1882년 일본의 후원으로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하고 이렇게 바꾸면서 구 오영문 군영문의 사병들은 자기보다 월등히 좋은 대우를 받는 신설 별기군을 외별기라 하여 정화하게 되었다. 그 5군영 소속 군인들에게는
군량이 풍부하였던 대원군 집정시대와는 달리 13개월 동안 군료가 밀려 불만은 고조되었고, 불온한 기운이 감돌아 군사들은 벌써 민씨 정권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는 군료 미불 시대 사태의 원인이 궁중비용의 남용과 척신들의 탐오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군료 관리의 책임자인 선해청 당상이며 중전의 측근인 병조판서 민겸호와 경기도관찰사 김보현에 대해 원을 가지고 있어 봤는데 분노가 터지게 된 것이다. 1882년 6월 초 전라도 조미, 전라도에서 올라온 양치기 쌀이죠. 조미가 도착되자 6월 5일 선해청 도봉소 군료를 지원하는 장소 도봉소에서는 우선 무의영 소속의 구훈련도감 군병들에게 한 달치씩의 군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해청 고지기는 창고 담당자예요. 고지기의 농간으로 겨와 모래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투량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군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었다. 게다가 군료의 지급 담당자가 민겸호의 하인이며 그의 언동이 오만불선하여 군병들의 경로를 위반시킴으로써 군료를 수령을 거부한 그 훈련도감 포수 김춘영 등을 선두로 하여 선해청 고지기 무의영 영관을 구타하고 투석하여 도봉소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유복만, 김춘영 등이 억울하게 죽자 결국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손을 비롯한 국민들에 의해 민겸호가 타살되고 6월 10일 어명으로 대원군이 재집권한다. 그러나 7월 13일 대원군은 군란 진입차 어윤중 등이 요청하여 진압군록은 4,500명의 청국군대 오장석 제독에 의해 권력 한 달 만에 청나라 천진으로 텐진으로 납치되는 신세로 겨우 한 달 권력으로 막이 내린다. 7호는 성난 민중이 친일 세력파들은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을 질러 도성하는 피가 튀고 불길이 치솟기를 계속하였다. 이때 날벼락을 맞은 사람 중에는 송병준이 들어있다. 송병준은 6년 전 강화도 제약이 체결되자 재빠르게 일본과 손을 잡았다. 당시 부산에 당도한 일본군 접견사의 수행원이었던 송병준은 이제 곧 일본 세상이 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일본과 손잡고 오크라의 도움을 받아 부산에 상관을 차린 가게를 차린 거죠. 사업체를. 이에 민중들은 송병준에게 분노하였다. 더욱이 침략자본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침략자본 침투에 앞잡이로서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이모군란에 참여한 민중들의 분노가 되어 상관을 불지르고 상관 그 회사죠. 성난 민중은 송병준을 죽이라 하고 외치며 무려 10여 차례나 피습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용케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다. 송병준 일남이상제 다 묶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송병준의 집이 불타고 군중이 쫓아다니다 남대문 한 농가 쌀독 안에 숨어 살아나기도 했다. 송병준은 친일 거세 봉기가 일어날 때마다 수없이 공격 피습의 대상이 되기도 하나 번번이 살아남아 이후 조선이 일본에 강제 합병되는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일본에 크게 기여되게 하는 사람이다. 대원군이 납치되고 송병준이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 중전 명성황후는 8월에 환궁하였다. 이 결과 재물포 조약이라 불리는 조일 수호 조약이 체결된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다시 이번엔 수호 조약이죠. 다음 3일 천하로 끝난 갑신 정변. 1884년 월남은 경복궁 동쪽 건춘문 바로 앞
사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설된 우정총군 협판 장관급입니다. 홍영식이 만나자 하여 홍영식의 추천으로 한국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 인천 분국 주사 분국장, 우체국장이죠. 분국장이 되어 작년 83년부터 인천에서 우체국 설립을 위한 초창기 건축에부터 참여하게 되어 우정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었다. 예, 이때 이제 거기 갔다 와서요. 일본 갔다 와서 우체국에 근무하게 돼요. 일본에서 보았던 우정 업무는 모든 백성들이 서찰, 편지를 써가지고 거주지 우정국에 갖다 주면 일일이 도착시킬 수신자 지방별로 가려 분리한 후 큰 행랑 가방에 담아 일시에 가져가서 이를 도착지 우정국에서 배달부를 통해 각 수신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일을 나라가 대신하는 정부의 새 편제다. 굉장히 늦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한국 최초의 우정총국이 개국되자 인천과 한양 간의 우정사무가 가장 많은 곳으로 선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부자는 자기 하인을 시켜 먼 데까지 서찰을 가져가 전달해 주었고, 조정에서는 관리들이 서찰을 가지고 말을 타고 파발을 띄워 각 지방 관하에 전달해 주던 중이었으므로 부자가 아니면 서찰을 전달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 월남의 경만에도 고향 한산의 월요에게 편지 한번 보내려 해도 방법이 없어 답답하던 세월이었다. 헌데 일본에 가보니 이 일을 정부가 대신하고 있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모아가지고 가니 값이 싸다. 우표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면 먼 데까지 갖다주고 관리의 녹공도 거기서 염출되니 참 별반 어려운 것도 아닌데 조선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으나 이제 경복궁 남쪽 도화서 인근에 있는 조계사, 당시에는 환각사예요. 앞에 우정총국이 설치된 것이다. 지금 그 자리죠. 네, 지금 그 조계사 바로 앞에 우정박물관이 돼 있죠. 인천은 자주 와본 곳이다. 강화 판관으로 계셨던 경암대감을 배우러 심부름차 자주 지나간 곳이다. 인천은 세계 문물이 가장 빈번하게 고개를 내미는 곳이다. 인천은 한양의 관문이며 한양 어느 성 4대문보다 나라의 중요한 요충지다. 인구는 3만이 안 돼 한양에 되면 7배 이하지만 교류의 필요성은 부산보다 높고 무엇보다도 우정사무가 가장 절실한 곳이다. 월남은 인천에 마련된 숙소로 온 지 1년여 만에 서구식 우정분국 청사를 짓고 우정사무에 참여한 배달분을 거느리고 분국장이 되었다. 거기 그 인천 우체국에 가면은 월남 선생의 처상화도 있고 그 월남 선생이 그 첫 우체국장이니까요, 대한민국이. 예, 최초의 우체국장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천대감의 배려이며 승지로 일본에 같이 갔던 당시의 결이 홍영식 대감의 추천 덕이다. 우정국은 한양에서 보내주는 집배원 복장을 하고 우표로 값을 받으며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갑신정변이 터지고 만다. 개국하던 그해, 개국은 3월 27일이에요. 우정국이 1884년 10월 17일에 터진 갑신정변은 10월 유신하고 같은 날이에요. 우정국 총판 장관급입니다. 홍영식이 깊이 관여한 역모사건이다. 주모자는 공주 출신 김액김씨 김옥균. 김옥균이다. 가로가 있어가지고요. 김옥균이다. 그의 개화사상은 그가 6세 때 당대의 세도가 김병기 대감의 양아들이여 날개를 달았다. 김옥균은 1872년 고종 9원 알성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교리, 정원 등을 역임하면서 관료로서 출세의 길이 열렸다. 환제 박규
박규수, 유대치, 오경석 등의 영향으로 개화사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히 1881년에 일본을 시찰하고 그저 신사유론단한 건 별도예요. 다음에 다시 수신사 박영효 일행의 고문으로 일본을 다녀온 후에는 일본의 힘을 빌려 국가제도의 개혁을 깨할 결심을 굳혔다. 서재필 등 청년들을 일본에 유학시키기도 하였다. 또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과 함께 국가의 개혁 방안을 토론하다가 1884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정부 측에 군인 양성을 위한 300만 원의 차관을 교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서감공과 홍영식 3인이 주동에 된 갑신정변은 박영효의 집에서 김옥균 주도로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자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권력이라 하면 통리기무함이라 부르는 정부 실권을 말한다. 때 김옥균 등은 홍영식이 총판으로 있는 우정국 개설 피로연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사관학계 유생 중 종래의 신식군대 가운데 자신들의 영향 아래 있는 조선 군인들을 동원하기로 하는 등 정변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3.1차나 갑신정변 이것은 굉장히 별로 3.1 간략한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충격파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좀 잘 들어두면 다음 이해하는데 계속 풀려요. 이날 10월 17일 양력으로는 12월 4일이군요. 오후 6시경 급진 개화파들은 우정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처족 세력을 제거하는 정변을 일으켜 왕과 왕비를 창덕궁에서 경우궁으로 옮겨 일본군 200명과 50명의 조선 군인으로 호위케 하여 마침내 정권을 장악하였다. 혁명이다. 이튿날 새 정부 조직과 구성원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왕실과 연합한 형태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개화파가 개화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자리를 장악한 급진 개화파의 권력이었다. 최고 권력기관인 의정부의 좌의정에는 홍영식이 군사사법, 검찰, 외교, 통상, 인사, 세정 등 정부 중추기관의 자리에는 김옥균, 호조참판을 비롯하여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박영교 등이 배치되었다. 다 각각의 보직이 있어요. 문제는 모두가 월남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어 10월 19일에는 새 정부가 앞으로 단행할 정치계획의 내용을 담은 14개조로 된 신정강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이제 이것이 전부 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내용은 1. 14개조에서 1.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키고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할 것. 2. 문벌을 폐지하고 백성의 평등권을 제정하여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시킬 것. 3. 전국의 지조법을 개혁하고 간교한 벼슬아치죠. 근절하며 빈민을 구제하고 국가재정을 충실히 할 것. 4. 내시부를 폐지하고 재능 있는 자만을 등용할 것. 5. 전후 간리와 탐관오리 가운데 현저한 자를 처벌할 것. 6. 각도의 환상미 위로 올리는 거죠. 영구히 면제할 것. 7. 귀장각을 폐지할 것. 8. 시급히 순사를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9. 해상공국을 폐지할 것. 10. 전후의 시기에 유배 또는 근고된 죄인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시킬 것. 11. 사형을 합하여 1형으로 하고 그 형 가운데서 장성을 뽑아 근위대를 급히 설치할 것. 육군 대장은 왕세자로 할 것. 12. 일체 국가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고 그 밖에 재정관청은 금지할 것.
13. 대신과 참찬은 날을 정하여 의정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의정 집행할 것. 14. 정부 6조 외에 불필요한 관청을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이것을 심히 처리하도록 할 것 등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죠. 이러한 내용을 갖는 정강은 김옥규를 비롯한 급진 개화파가 그동안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 발전시켜온 개화 사상과 그에 따른 정치적 개혁 활동의 총체적 표현이었다. 그러나 딱 3일 전화로 끝나고 말았다. 경운궁하고 다르죠. 경기고등학교짜리 거기 경우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명성왕후가 청리의 원세계 위안스카이에게 원정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위안스카이는 서울에 남아있던 1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월 19일 오후 1시경 정변을 일으킨 개화파를 공격하였다. 이때 전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개화파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본 군인을 철수시켰다. 결국 홍영식, 박영교 등은 청군에게 사살되고 김옥균, 박용효, 서광범, 서재필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함으로써 갑신정변은 이른바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정변이 실패하되 일본 측은 공을 타고 공사관 직원과 교류민에 희생된 데 대한 책임을 조선정부에 물었고 1885년 1월 9일 두 나라는 조선의 일본에 대한 사과 표명, 배상금 10만원 지불, 일본 공사관 수축비 부담 등을 내용을 하는 한성조약을 체결하였다. 갑신정변에 투여된 김옥균의 사상 속에는 문벌의 폐지, 인민평등 등 근대의 사상을 최초로 하여 낡은 왕정사 그 자체에 어떤 궁극적 해답을 주려는 혁명적 의도가 들어있었다. 그 후 김옥균은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자 일본으로 망명, 10년간 일본 각지를 방랑한 후 1894년 상하이에 건너갔다가 자객 홍종우에게 살해되었다. 예, 구부였습니다. 구부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으네요. 예, 지금 여기 보이는 책이 죽천 박정양 대감이 쓴 전집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그런 일기가 들어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는 미국 시대를 여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있게 꾸며서 월남 이상제, 원래는 죽천 박정양이 우리나라 이 태동에 원래 씨앗인데 그분이 일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맡아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시 세우는, 빼앗긴 나라를 찾는 일에까지 월남 이상제 선생이 후배들, 제자들을 이끌고,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무쪼록 관심 가지고 청년들 많이 한번 참여하도록 들어보게 해주시고요.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